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국은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내부 통제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자정 가까운 시간에 또 담화를 냈죠. 무인기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한 이틀 전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북한이 남한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범했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 주장 처음 보고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죠. 중대 성명이라고 발표를 했고 바로 이어서 다음 날 김여정이 이제 담화를 낸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무성 그 성명에 보면 3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띄웠다고 그랬고 전단을 살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3일이면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바로 발표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쌓고 발표한 것은 이걸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인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내부는 공개하지 않고 외부에만 공개할 것인가, 내부에도 공개할 것인가, 공개한다면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참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맞아요. 협박이죠. 과연 북한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부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우리 국민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해코지를 했고 실제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최근에는 무인기, 2년 전에 무인기 서울 상공까지 되어보냈고 쓰레기 풍선을 수없이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입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북한이 무인기를 통해서 뭔가 앞서 멘트를 하셨습니다만 내부 통제, 그다음에 남남 갈등에 호기로 활용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잇따라 성명과 보도를 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봤을 때 일단은 확인해 줄 수 없다. 확인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또 이걸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센터장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네, 물론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대응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국익을 고려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 주장에 일일이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다 보면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인기의 이 대응은요.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부터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북한이 긴 담화문이나 보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북한이 날려보내는 쓰레기 풍선을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북한은 탈북민들을 쓰레기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 집단이 보내는 오물 쓰레기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된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겁니까? 김씨 정권이 한 거 아니에요? 김씨 정권이 정말 그분들을 잘 살게 해줬다면 그분들이 왜 보금자리를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오겠습니까? 원인 제공을 북한이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것은 소위 말하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북한 당국과 북한 이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당과 정권이 주는 정보만 접근하도록. 그렇다면 그렇게 자기들이 속아 살아왔는데 지금 북에 살고 있는 주민들, 친지, 친척, 가족 그렇게 속아 살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동기가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보내는 걸 대신해 대응을 해서 쓰레기를 날려보내고 결국 지금 그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5월 28일부터 해서 지금 수천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고 일부 그 쓰레기 풍선 날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재산 피해를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결국은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고 정부와 국민들 또 탈북민 단체들에게
결국은 원성이 가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인기 이 건도 이걸 통해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따진다면 말이죠. 이 군사 관련된 내용들은 보안을 유지하는 게 많아요. 비밀을 유지하는 게 많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무 5 공개는 했지만 재원이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압도적인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국익을 위한 그런 대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은요, 좀 이번에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이런 뭐 대외, 대북, 전단, 살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대외 매체를 통해서는 알린 적이 있어요. 조선중앙통신. 근데 이번에 노동신문에다 일면에다 실었단 말이죠. 배경은 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예. 북한 정권으로서도 상당히 리스크,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평양 한복판이 뚫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뚫렸고 조선 노동당이면 어딥니까? 김정은 집무실이거든요. 그 상공에서 터졌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야라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봐. 이렇게 저 대한민국 남측 이 괴뢰 정권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전쟁. 사실 말하면 지금이 바로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조치이고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들어도 참아라. 그리고 결속해라. 그리고 동시에 대남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서 김정은이 지난 연말에 저 남북 관계는 동질 관계, 동족 관계도 아니고 교전국 관계고 제1외적이고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대적으로 노동신문이라든지 대대적으로 공개를 해서 주민들도 이걸 알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선전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대북전단을 보낸 주체는 누구일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새로운 단체가 보냈거나 또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내부의 소행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당국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내부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작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이제 우리 민간단체가 보냈을 가능성, 아니면 우리 군이 보냈을 가능성,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걸 보니까 이게 실제 만약에 우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보냈다면 평양까지 150k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공개한 그 사진을 보면 이 고정익 항공기 같아요. 고정익 무인기, 프로펠러기가 아니라 그 긴 거리를 갔다가 이게 격추가 된 것이 만약에 북한이 그걸 확보했다면 아마 근거를 내보냈을 텐데 확보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게 다시 돌아왔다면 상당히 먼 거리를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단체, 다시 말하면 드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 그런 새로운 단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단의 내용을 보면 그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지 내용이나 사진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우리 내부에서 보냈던 그 단체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단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북한이 흔들리는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평가, 뭐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고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 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뭐 전쟁 억지력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입장들은 좀 어떻게 들으시는지요? 예, 저는 뭐 신원식 안보실장의
이 판단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다시 무인기가 등장하는 순간 그것이 공격의 순간이 될 것이다. 예. 공격의 시간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0년 북한에 천안함 폭침 도발이 있었고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도발의 원점이 노출되는 그런 우리의 물리적, 우리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도발을 했는데 14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도발에 만약에 추가 도발한다면 도발의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완전히 응징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14년 동안 원점이 노출되는 도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북한과 우리 남북 간에 교전이 붙은 것이 1, 2차 연평해전이 있었어요. 그 1, 2차 연평해전 당시에 북한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재래식 무기의 그 차이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실제 보면 지난 1월 달에도 서해상에서 NLL 이북으로 포탄을 200발 정도 쐈는데 우리가 400발로 응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우리 정부와 군의 강력한 대응 또 우리의 강력한 역량 말씀하신 예. 억제 역량, 응징 역량을 예. 북한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참변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용어로 우리 국민들을 겁박하면서 국민을 인질로 우리 행동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이 실제 일부 미국의 포린 폴리시에 게재됐던 그 전문가의 언급에서 실제 앞으로 6개월, 18개월 사이에 북한이 도발하고 전쟁할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북한이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 승산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 봤을 때 김정은 정권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안보실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군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에서 날려오는 쓰레기 풍선 일부에 GPS 장치가 탑재가 돼 있다. 그리고 이게 무기화될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인 가능성 어떤 말씀으로 답해 주시겠습니까? GPS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풍선 어느 지점에 가서 터지도록 타이머를 이제 장착을 한 것인데 예. 그걸 다시 말하면은 지금 북한이 원하는 쓰레기 풍선을 터뜨리는 그 위치가 대개 수도권이죠. 서울이라든지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그걸 그렇죠. 터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GPS를 단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 풍선에다가 예를 들어서 생화학 무기를 장착을 한다든지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살상을 한다? 이건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정말 전면전에 버금가는 그건 굉장히 선을 넘는 도발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우리 군이 그게 그 상황이 되면 소위 말하는 즉강 끝 응징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을 또는 우리 군을 위해 한다면 그 풍선 말고도 북한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포탄은 물론이고 이 미사일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느려 터진 풍선에다가 예. 그걸 담아서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님, 그 느려 터진 풍선을 지금 28차례 동안 한 6,000개 보냈다고 하면 이게 느려 터진 풍선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비용이 북한 입장에서는 들 수 있는 건데 그럼 왜 계속 이걸 보내고 있는 거겠습니까? 예, 그건 분명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어렵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론을 악화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왜 그거 좀 단체를 단속을 해서 그걸 보내지 않게 해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그 비난의 화살이 우리 정부와
그 단체로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대북 확성기, 북한 이제 대응 확성기를 틀고는 있습니다만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가 이미 대통령이 공표를 했죠. 8.15 통일 독트린, 이것은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북한 정권보다는 북한 주민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인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이 정말 자유민주,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포갑 정치에 대한 현실인식을 명확하게 갖도록 만드는 이것이 결국 우리 정책인데 이 정책을 뿌리부터 흔들려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쓰레기 풍선이고 지금 잇따라가 발표하는 이런 보도 담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호한 그런 역량과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흔들리지 않으시면 우리 국론이 분열되지 않으면 김정은은 이건 도저히 이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갖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응의 아주 최선의 대응이라고 보지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물풍선, 쓰레기풍선을 날린다라는 것도 있지만 자국 내에서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일지우기 작업, 헌법조항 삭제라든지 우리나라와 연결된 도로들을 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철도를 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걸 완전히 마무리 지었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연초에 김정은이 헌법에 관련된 내용들, 통일지우기, 화해, 조국 이런 것들을 다 지워라. 그리고 영토 조항을 분명히 신설을 하라라는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벌써 9개월, 10개월이 흘렀거든요.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이 그런 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길게 이어지는 것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요.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이 그런 교시를 내리면 열심히 교육을 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아버지의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강조하고 선대의 그 덕을 입어서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통일지우기 이걸 헌법에 반영하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수정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지시한 그 내용이 수정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동요를 하는 것인데 그만큼 김정은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다. 그래서 지금 울타리를 쌓고 장벽을 치고 지뢰를 깔고 불모지 작업을 하는 이 일대가 다 내부 통제용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막고 유사시에 대량 탈북을 막고자 하는 김정은의 그런 정말 몸부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금 이 국가론을 내세운 이 모든 것들도 그것과 연관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북한 정권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해도 바다로 주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방법은 안 됩니다. 하늘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정은 정권이 생존하는 방법은 핵을 내려놓고 주민들을 진정 잘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전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위협 소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군의 변하지 않은 입장은 억제와 응징 역량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